버틸 수 있으면 버티라는 거는 지일 아니니까 그래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고점에 물린 사람들 못 버텼어요, 대부분. 버틸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요, 이자 부담 거의 뭐 한 월급의 한 20% 정도? 20%도 안 되는 정도. 이 정도면 조금 버틸만 한데, 그렇다고 해서 10년 뒤에 더 고점을 찍을 수 있느냐? 코로나 때가 추세를 벗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전 고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10년 뒤에 다시 이 부분보다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기회비용 생각하시면은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디에 실거주를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것이냐. 부동산 가지고 다시 돈 번다. 10년 뒤에 또 부동산의 사이클이 있지만요, 10년 뒤에 꼭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사이클이라고 보기도 굉장히 힘들다. 왜냐면요, 2000년대 이후로는요, 점점 더 젊은 세대의 자금을 땡겨와서 집값을 올렸습니다. 2008년에, 그 다음에 지금 2008년에는 3040이었죠. 지금은 어때요? 원래 집 사는 거는 신혼해가지고 월세 살다가 전세 사고, 전세 살다가 돈 모아서 집 사고, 이거였는데 요즘에는 시작부터 다 때려 박아서 집부터 사자, 이런 상황이 왔고, 그러면서 더 젊은 세대가 났는데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사요? 10대가 사요? 그러니까 그거 다 땡겨 먹고, 그런 데서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출산율 아작났고, 이런 것들이 10년 뒤에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거기다가 이번에는 사이클을 벗어나게 코로나 거품이 더 쌓여버렸고, 사이클이 2018년에 떨어지는 사이클이었는데 코로나 거품이 때려버렸고, 거기서. 그래서 10년 뒤에도 정고점을 돌파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까지 쭉 보시면은 어쩌면 이번 집값 폭탄이요, 일본처럼 장기적으로 심리를 박살낼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심리가 나왔던 게 닷컴 버블 때였죠. 그게 한참 걸릴 수는 있다. 다만 그 심리 외적으로 전세 제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아주 아작이 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집으로 투자한다, 요거는 저희는 늘 이야기하지만 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다지 추천드릴 만한 상황은 아니다. 결국엔 이렇게 다시 떨어질 상황인데, 그 정상적인 가격이, 소득 대비로 정상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냐, 요 부분을 했을 때 뭐 PIR 지표도 있는데, PIR 지표 KB에서 장난질 친 거 빼고 나면 한 지금도 17 정도로 높죠. 그럼 앞으로 한참 높아져야 되는데 19년도 가격으로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게 2014에서 15년도 정도 가격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물가 상승률, 이 정도 고려하셔라. 근데 물가가 연 약 2% 정도밖에 상승 안 했다. 1.8% 정도 될 거예요, 제 기억으로. 평균적으로. 최근 2022년까지 고려했을 때.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큰 가격은 아니겠죠. 근데 그때 가격까지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 가격까지는 안 빠질 것 같죠. 사실 잘 믿기지도 않고, 주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은 최대로 떨어져도 20%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언제 나왔냐? 일본 버블 붕괴 직전에 나왔던 이야기다. 다 이렇게 이 이상은 안 떨어질 거야. 간과하고 되게 쉽게 생각을 한다. 저렇게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만 보면요, 여태까지 IMF 때 많이 떨어져서 지수상 17%밖에 안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많이 떨어져봤자 서울 한 10%밖에 안 떨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나왔는데 음마 아파트 이런데 보시면은 거의 반토막 났어요. 한 40~50%씩 떨어졌어요, 제대로 하락장이 나왔을 때는. 다만 지수상으로 그렇게 나올 뿐인 거고. 그리고 그 거품은 이번에 전세로 인해서 더 많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왜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거품 빠지면서 그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MB정부랑 박근혜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풀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시면은 반토막 안 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제정신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부분을 보셔야 된다? 기존 저점이 언제 있었어요? 한 2014년, 3~4년 정도에 있었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4~5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2014~5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전세 거품, 빠질 수 없는 전세 거품이 어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요 가격까지 떨어지긴 힘들다. 그리고 요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 가격까지 떨어지면은 이 가격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소득이나 물가 상승률, 즉 화폐 가치 하락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떨어지는 기간을 고려해 보더라도 물가가 한 20% 정도는 올랐을 거다. 그래서 서울의 중위 가격은 약 6억 정도다. 이 정도까지는 떨어지는 게 정상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게, 자, 위에 게 KB 서울 중위 가격이고요, 아래 게 KB 서울 매입 가능 가격입니다. 요 갭이 가장 적었을 때가 언제냐? 2015년 1분기 7천만원 정도 됐었고요. 지금은 요 가격 갭이 5억이 넘어갑니다. 지금
중위 가격이 9억 7,500이고요. 여기가 4억 4천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 가장 갭이 적을 때가 7천 정도였죠. 그러면 한 7천 정도 더 한다고 하면 5억 1천 정도죠. 9억 7,500에서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거의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구입 가능 가격은 그렇게 여기서 딱 멈춰버렸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요걸 보셔야 돼요. 저희가 초이노믹스의 위험이 뭐냐면요. 초이노믹스를 왜 그렇게 까냐면은 초이노믹스 이후 소득의 성장은 멈추다시피 했는데 대출 때문에 집값만 이렇게 성장을 했던 거예요. 요 거품이 빠지는 거는 요 갭 때보다 더 심할 거다.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까지 따져보시면은 거의 한 반토막 정도는 날 수 있다, 아직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뒤에 부동산 시장은 지금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보통 만약에 일반적인 나라였다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일본식 침체를 맞이하고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나라였다면.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제도 때문에 쉽사리 나진 않을 텐데, 인구 감소에 대한 타격은 전세제도 때문에 오히려 더 심하게 맞을 수 있어요. 갭투기를 했다가 무너지는 가게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다. 그걸 가지고 누가 와서 좀 전문가랑 작가들이 와가지고 저랑 말싸움하자고 해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정론이 중요한 거예요. 지표가 중요한 거고. 근데 그 지표를 무시하고 자기의 뇌피셜이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사기꾼이 되는 거지. 그 사기꾼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 말들이 그걸 계속 기사에서 받아 적어주고 있고, 받아 적어주는 기사들 보면은 대부분 지롤드 경제 뭐 이런 데서 많이 받아 적죠. 요즘에 지롤드 경제가 아주 판을 치더만. 넘어가지 마세요. 한두 번 속아본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수요 공급의 논리를 따져보면 답이 나온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한 4년 이상은 최소한 더 보셔야 되고, 수도권 같은 경우도 한 3년 정도는 더 보셔야 된다. 그리고 지방 이런 곳들은 한 2년 정도 더 보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단지별 추세를 봤을 때 내가 사고 싶은 단지가 딱 그 지방의 특색이 나와요. 이렇게 가격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거품이 생겼다가 이렇게 빠지는 중이에요. 그럼 이 추세대로 가시면 돼요. 이 추세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 원래 집값에 전세 월세는 따라가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이후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풀면서 매매가가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장기 하락 때. 그 장기 하락 때 그렇게 됐었는데, 그걸 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매매가 떨어지면은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해서 전세가를 올린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하는 게 없어요. 투기 수요들은 어차피 매매 수요가 그냥 사라지는 거지 전세 수요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실수요들은 매매 수요로 갈 사람들이 전세 수요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늘어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세 같은 경우는 전담포예요. 집을 빌리면서 내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근데 그 담보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왜 내가 빌려주는 돈이 늘어나야 돼요? 월세도 마찬가지. 리스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월세는 내가 100만원짜리 가방을 빌리는데 한 2만원씩 냈어. 줬는데 가방 가격이 80만원으로 떨어졌으니까 난 3만원씩 줘야 되겠어.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만 그따위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 그래놓고서 막 이런 것을, 그럼 부동산은 다르고 그런 이야기하면서, 그럼 부동산 가격은 결국엔 떨어질 것이다 이야기하면, 야, 짜장면 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그런 인간들은 짜장 싸대기를 맞아봐야지, 김치 싸대기 말고. 엄청 짜장나는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지들 유리한 거에만 갖다 쓰고 불리한 거는 그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내로남불이라고 불러요. 내로남불 투성이다. 우리가 저기 이야기하는 건 부동산 자산이고 그거는 달라. 가지고 있으니까 반등한다고 하죠.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등한다고 하겠어요? 가지고 있으니까 반등했으면 하는 거지. 여기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단기적으로는 반등 지표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주로 보는 지표는요, 집값은 수요 공급이 맞아요. 근데 공급 부족이 거짓이었다는 거지. 집값은 수요 공급이 맞고요, 지금 봤을 때 공급 가격 자체가 수요가 생길 수가 없는 가격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번에 5월에 1분기 지표 나왔어요. 주택 구입 가능지 4가 나왔어요. 서울이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가 2.6이고,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13은 넘었어요. 근데 지금 100명 중에서 4명 살 수 있는 집값이 어떻게 더 뜰 수가 있어요? 뜨면은 그 뜬 값에는 누가 사줄 수가 있어요? 그 몇 명 안 되는 한두 명 가지고 서울 거래량 계속 돌리려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반기 때 집값 뜬다는 사람은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다. 투기 수요가 들어올 상황이냐? 하반기 때는 역전세가 더 심해질 건데요. 이게 힘이에요. 지금 특례 풀어가지고 돈 처발라서 정부에서 돈 처발해가지고 집값 뜬 게 이게 장기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보면 장기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그 소득 대비로 어느 정도 올랐느냐 요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 2018년, 2019년 때도 이미 가격은 높았다. 문재인 정부 때 뭐라고 그랬어요? 2017년 때 막 폭등했다고 그랬죠. 2018년 때 폭등했다고 그랬고 2019년 때도 그때서야 좀 잡히고 있는데 다시 반등한다고 그랬어요. 그 가격이 어떻게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그때 이미 폭등한 가격이지. 그래서 2018년 때 가격이 고점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변수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인 거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다른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 건데 저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정상적인 가격이 그때도 거품이고 그때가 고점이었고 2018년이 고점이었어요. 코로나로 오른 부분은 사이클에서 벗어난 특이사항이었고 그러니까 2018년 가격이 정상가냐? 아니에요. 사이클상으로 보면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크게 보셔야 돼요. 아 중간에 잠깐 반등하는데 2009년 4월부터 반등했어요. MB정부 때. 그때 조아라 산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2010년, 2011년, 2012년 지나면서 얼굴에 주름살만 늘어나고 손해만 커졌죠. 그때가 데드캣 바운스였는데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푼 걸 보면요. MB정부랑 박근혜 정부가 풀었던 정부를 일시적으로 몰아가지고 최근에 다 풀었어요.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DSR을 우회해가지고 빌려준 대출까지 풀었어요. 그런데도 데드캣 바운스라고 나올 정도로 MB 정부 때처럼 유의미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소리예요.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정부에서 이렇게 풀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를 하나하나 5년 동안 막 26번의 정책을 통해서 5년 동안 연착륙 만들려고 경착륙 되면 문재인 정부도 힘드니까 5년 동안 만든 거 1년도 안 돼서 다 풀었어요. 근데도 집값이 안 떠요. 이 정도예요. 기껏해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